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총선이 2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대진표가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전남 10개 지역구 가운데 대부분 본선행 주자들을 확정지었어요. 현역인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지역, 손은모 변호사가 김문수 당대표 특보를 누르고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여수 을 지역에서는 조계원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현역인 김회재 의원을 제치고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고요. 여수 갑 검사장과 여수시장을 역임한 현역 주철현 의원이 승리해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됐다가 경선을 치르게 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 민주당 경선은 15, 16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전남 지역에서 공천권을 얻는다는 것, 당선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유리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거대 양당끼리의 극한의 대결, 내부 갈등, 그 가운데 세력을 규합한 제3지대 출현까지 이 다자구도가 형성되면서 호남의 민심이 예전과는 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당보다는 인물을 보고 뽑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민주당의 경선 결과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율촌산단 내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수산화 리튬이 유출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광양시가 지역의 청년 세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급형 청년 임대주택, 이른바 행복타운 사업, 시작도 전에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어요. 네, 최근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행복타운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당초 광양시가 구상했던 사업비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광양읍 칠성리 1원의 청년 거주 아파트 11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인데요. 세대당 공급 면적이 25평형대인데 이 전세대 발코니 확장이 포함돼 실제 사용 면적은 29평 규모라고 합니다. 광양시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를 지원하고 총 사업비는 국비 98억, 기금 102억, 시비 129억 등 총 329억 원의 사업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가 사업 추진을 앞두고 최근 건축사무소에 의뢰한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이 보고회에서 용역업체가 광양시의 당초 계획보다 원자재나 노무비 등이 크게 올라 총 140억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용역사는 총 사업비로 469억 원으로 추정했는데 원자재와 노무비 등 공사 전반적인 비용 상승으로 인해 14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 또 주민 편의시설이나 녹지공간 조성, 주차장 등 부대 시설을 조절하는 안을 추가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좀 인상폭이 329억에서 140억이 올랐으면 거의 40% 이상이 올라간 겁니다. 사업비 추가 투입 여부에 대해서 사업 추진 기관인 광양시나 아니면 예산을 또 승인하는 역할을 하는 시의회, 고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용역사가 140억, 40% 이상의 추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자 보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정인화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사업인 만큼 추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원안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아도 세수 감수로 인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추가 예산 편성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고 합니다. 이 보고회에 참석한 정인화 광양시장, 청년 임대주택을 고급형으로 보급해야 하는 취지에 맞게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 활용도가 높은 편의시설을 제외하고 일부 시설은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 예산은 차후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정인화 시장 의견을 정리해보면 청년들에게 고급형 아파트를 제공하는 기본 취지는 그대로 진행하고 일부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추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사업 추진은 계속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문제는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이 40%를 초과한 사업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여부인데 고급형 아파트를 유지하면서 사업비를 낮게 조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추후 추가된 사업비를 광양시 의회로부터 승인받는 과정에 역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상반기 내로 사업 승인과 계약 심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얼마 전 순천시가 발표한 조례 호수공원 일원의 쌈지숲 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일부에서 사업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얼마 전 순천시가 조례 호수공원 주변에 도시개발 사업 및 아파트 신축 등에 따른 7천여 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됐다고 밝히고 이 녹지 공간 부족을 이유로 호수공원 옆 야산을 잔디공원이 포함된 쌈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순천시의 이 같은 사업 계획이 발표되자 지역 일부에서는 순천시의 사업 계획이 사업 추진의 명분이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한 의견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며 사업 추진에 신중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동 쌈지공원 조성 사업 지난해 말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시 주무부서에서 이 호수공원 쪽에 개발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고 실제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스티커를 통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찬성표가 반대보다 더 많이 나왔다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의회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순천시의 사업 계획이 나오자 지역 일부에서는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한 충분한 사정 검토 없이 순천시가 즉흥적으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도심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주민들의 스티커 설문조사로 사업 계획을 세웠다는 것. 글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설득력에 있어서 좀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순천시가 단순하게 스티커를 통한 설문조사만으로 사업 추진을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원 조성 사업이 사전 조사나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의회나 시민들에게 공개된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순천시 의회 일부 의원은 이 공청회 개최도 하지 않았고 이 조례 호수공원 일원의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시의회에 요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순천시는 호수공원 옆 임야를 절토해 공간을 확보하고 그곳에 버스킹 잔디 광장이나 언덕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천시 시민단체인 전남 동부지역사회연구소는 도시 숲의 순기능이 많은데 이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이를 밀어버리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순천시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합니다. 8대 여수시 의회가 의원들의 비위 행위를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위 무용론이 나오고 있네요. 네, 최근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일부에서 의정비 인상에 걸맞는 여수시의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비위를 일으킨 의원의 강력한 징계, 또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시의회는 이 시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각종 비위 행위를 통한 범법 행위로 그 형량이 확정될 경우 제명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청렴 의무 위반으로 탈세나 면탈을 했을 경우도 각각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의회의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8대 여수시의회의 윤리특위 활동을 뒤돌아보면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의 비리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처분을 내릴 수 있느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일부 소속 의원들의 비리 행위가 발생해왔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는데 결국 여수시의회 윤리특위가 제19 감사기식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의정비 인상을 위한 주민 공청회 과정에서도 이 의정비 인상 전제 조건으로 의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의회 내부 처분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면서요? 네, 얼마 전 개최된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관한 주민공청회 과정에서도 여수시 의회의 내부 자정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여수시 의원의 자질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를 주문했는데요. 특히 의원들의 비위 행위나 범법 행위에 대한 강한 징계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한 자정 노력과 그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이찬기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그동안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은 이유는 지역 사회단체나 의장단에서 특위 개최 요구가 들어오지 않아 특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 특위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주민들의 요구가 없어서 특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주민들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어도 의회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썩 명쾌한 해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전기 자동차, 배터리, 구입과 투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공장에서요, 3일 동안 수산화 리튬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가동된 광양 소재 율촌산단의 이른바 포스코 필바리튬 솔루션이란 회사인데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수백 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수산화 리튬이 어떤 물질이고 3일간이나 유출된 배경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노동공익센터 문길주입니다. 예, 자, 이번에 발생한 수산화 리튬 유출 사고 개요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수산화 리튬은 고성능 전기차에 이렇게 배터리 원료로 이렇게 사용되는 용량으로 이렇게 제작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6일 아침 8시경, 그다음에 3월 7일, 3월 9일 이렇게 해서 파쇄 포장 공장에서 배관과 배관이 연결하는 실리콘 자바라가 찢어져 가지고 수산화 리튬 약 한 100kg가 흔히 말하면 누출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병원 치료도 받고 있고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저희 전남노동공익센터나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는 건데 아마 이 수산화 리튬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피부에 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분들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건데 지금 상태는 어떻답니까? 아직까지는 생명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3월 6일 날 180명의 노동자들이 병원 진료 받았고 3월 7일에도 20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병원 진료를 받았고 3월 9일에도 165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아마 전남 지역에서 최대 분말가스, 가스 사고, 누출 사고로 역사에 이렇게 남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듣고 있는 혹시 가슴이 답답하고 피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우리 노동자들이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산화 리튬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언론에 보면 전기차가 이렇게 화재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 흔히 말하면 수산화 리튬이 아까 말했던 부식성, 독성, 폭발성, 화재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이 되고 그럽니다. 거기에 유해성으로는 보통 수산화 리튬을 우리 노동자들이 흡입을 하거나 맡으면 구토, 설사, 두통, 근육경련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 이렇게 흔히 말하면 안 좋은 상태까지 갑니다. 하지만 이 수산화 리튬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이온물질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수산화 리튬에 대한 유해성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가 좀 부족한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많은 노동자들이 좀 관심도 갖고 정부에서도 수산화 리튬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연구도 하고 조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출된 경위는 말씀을 주셨고 궁금한 게 수산화 리튬이라는 물질이 어떻게 3일간이나 유출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건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은 3일 동안 이렇게 연속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수지청에서 3일 연속 출동을 하고 현장 지도를 했는데 이게 하루 정도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3일 연속 이렇게 흔히 말하면 사고가 일어나고 거기에 지도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여수지방노동청에서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았냐 이런 의구심이 충분히 들을 정도로 이번 사고의
과정이나 또 사후 관리 측면을 본다면 매우 문제점이 좀 많은 흔히 말하는 대책으로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어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좀 더 관심 있게 이 문제를 보고 계속적인 사후 관리나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3일간이나 어떤 물질이 유출됐다는 것도 좀 이례적인 뉴스이긴 한데 이러면은 좀 대대적으로 감독을 할 법한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 전남노동공익센터도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좀 늦게나마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근로감독관들이 아마 현장에 좀 가서 현장 조사나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보고 행정적인 것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건 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율촌산단이 지금 2차 전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10,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고 수많은 흔히 말하면 신규 공사들이 되고 있는데 약간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그 사업장만 하는 게 아니라 여수산단 전체, 율촌산단에 대한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특별 관리 감독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기획감독과 다른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기획감독과 특별근로감독은 다르고요. 어떻게 보면 특별근로감독은 흔히 말하면 거기서 바로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나 이런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 기획감독보다 훨씬 더 무겁고 행정이 무서운 게 뭐냐면 특별근로감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여수지방노동청에서는 특별근로감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획감독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장을 지금 행정지도나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각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을 텐데 주로 어떤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율촌산단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우리 전남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약 10,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선화 비툼이나 이런 건 2차 전지에 사용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이 여기까지는 흔히 말하는 유해 물질이라고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고 율촌산단은 여수, 광양, 순천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좀 통합적으로 흔히 말하는 컨트롤 타워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특히 있어야 되고 최근에 보시면 여수산단이든 우리 광양이든 율촌산단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센터의 필요성이 자꾸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용노동부나 우리 전라남도에서 율촌산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센터가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량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주의 인식과 우리 노동자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윤보다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먼저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듣고 나서 궁금한 게 생겨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그 산업안전보건센터의 신설 필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기존에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 그 여수의 근로자건강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로자건강센터요? 예, 여수에 있는 근로자건강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주로 노동자들, 취약계층 노동자들, 50인 노동자들 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우리 노동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 부분은 약간 소홀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안전과 건강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좀 만들어달라. 그게 이미 우리 전라남도 조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나 고용노동부가 서로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전남 지역의 동북권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인터뷰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이번 주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총선 이야기 오늘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리가 좀 됐어요. 네. 선거구별로 확정된 대진표 정리 먼저 지역구별로 해주실까요? 예, 먼저 여수갑부터 가겠습니다. 어젯밤에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여수갑을 두 지역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주철현 현 의원이 이용주 전 의원을 누르고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박정숙 전남도당 산림환경분과위원장이 나와서 양자구도로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고요. 예. 여수을에서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김혜재 현역 의원을 누르고 공천권을 따냈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김희택 전남도당 대외협력위원장, 그다음에 진보당에서는 여찬 여수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또 권오봉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컷오프가 됐었는데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지금 그랬죠. 이렇게 해서 4명의 후보가 나온 상황입니다. 예. 여수갑과 을은 어찌 보면 민주당 경선을 보면 친명 후보들이 맞습니다. 다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친명 봐도 후보들이 됐죠.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순천, 광양, 곡성, 구례로 가겠습니다. 먼저 갑 선거구에서는 소병철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 선거구가 된 곳인데요. 네. 이 손은모 변호사가 김문수 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을 상대로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이 나오고 진보당에서는 이성수 전남도당 위원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천하람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도 이 갑선거구에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예, 뭐 다음 주에 보니까 뭐 월요일쯤 뭐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네. 들리던데. 공식 기자회견은 아마 다음 주쯤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손은모 변호사도 네. 참 여러 차례 나오셨었는데 결국 공천권을 따냈어요. 그러니까요. 예,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본선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은 민주당 경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맞습니다. 경선이 진행 중인 곳으로 내일부터 이제 그 여론조사 경선 투표가 진행되잖아요. 국민 경선 100%죠? 네, 맞습니다. 결과는 17일 날 나올 예정입니다. 예, 이 을 선거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되게 관심이 많은 선거구예요. 그렇게 됐어요. 예, 여성 전략특구로 이제 권향엽 이제 예비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다가 사천 논란까지 확산하면서 본인이 이제 단수 공천을 포기하고 경선으로 가겠다고 했고 서동영 의원도 이제 불복해가지고 좀 많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곳인데요. 지금 서동영 국회의원과 권향엽 전 대통령 비서실 균형인사 비서관이 경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일찌감치 이정현 전 국회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예. 진보당에서는 유현주 후보가 4년 만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가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김승남 의원이 3선 도전을 냈던 곳인데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이제 나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김영주 전 열린민주당 광주시당 회계 책임자는 국민의힘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 5개 지역구를 살펴봤는데 현역 의원이 일단 남아있는 곳은 여수갑 주철현 의원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다른 곳은 이제 또 없게 됐습니다. 네. 과연 또 현역 의원, 재선 의원이 나올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선 토론회 일정들도 이제 잡히고 있는데 뭐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 있을까요? 예, 저희 여수 MBC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토론회 또 했었고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선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26일에는 먼저 여수갑, 그다음에 27일에는 여수을, 28일에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먼저 갑니다. 그다음에 29일에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토론회가 예정돼 있고요. 예. 또 다음 달에는 선관위 주간에 4월 3일에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선거구는 4월 3일 날 선관위 주간으로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시간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토론회처럼 5시 10분, 20분 전후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한 80분 정도 가량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한 2주 후부터 시작되는 본선 토론회도 많은 관심과 또 기울이셔야 또 좋은 후보를 뽑는데 그렇죠. 자료로 밑거름으로 사용이 되실 테니까요. 자, 총선 선거구 정리 요 정도로 해보고요. 뭐 봄이 이제 왔습니다. 봄 뭐 나들이 좀 다니시나요? 아니면 뭐 총선 때문에 정신이 없으신가요? 정신이 없긴 하지만 또 주말에 즐길 건 또 즐겨야죠. 워라벨이 있는 삶을 추구하거든요. 저는 항상. MG죠, MG. 예. 맞습니다. 봄 이야기거리가 많은 계절인데, 근데 요즘 뭐 주말도 그렇고 지역에 산불 발생이 좀 많이 되고 있다면서요? 건조한 날씨가 아무래도 이어지다 보니 네. 그리고 또 뭐 관광객들 그다음 등산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산불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실제로 전남 산불 재난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봄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뭐 영농 부산물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이제 들불이 산으로 번져가지고 산불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불 같은 경우는 공식 산불로 집계되지는 않았어요. 살림 피해가 크지도 않았고. 이게 피해가 크지 않으면 산불로 집계는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빠르게 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불로는 집계가 되지 않고 그냥 들불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자칫 불씨 관리를 잘못하다간 정말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네. 인명 피해든 재산 피해든, 그다음에 산림 같은 경우도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불씨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캠핑 좋아하시잖아요. 불 안 피웁니다. 아까 불 안 피우고 그냥 가스 버너 같은 거, 예, 그런 거에서 그 불 피우는 그 도구가 없어요. 뭐 하나 사달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요, 전혀요. 그리고 도심 지역에는 그 불 나는 것 때문에 여수 뭐 웅천 지역의 캠핑장 같은 곳들을 가면은 거기에는 불 못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한번 조금씩 났다가 네네네. 대통 한번 당한 터라서 이제 안 되는데, 아. 그 불 일어나는 원인 중에서 가장 큰 게 또 등산객의 실화, 또 그렇죠. 부산물 태우기 이런 것들이니까 예.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 이 또 건조한 날씨에 또 금방 또 번질 수가 있으니까 산불 조심, 또 불 조심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추가하실 만한 내용 있습니까? 한 해 산불이 한 50건 정도 발생하거든요, 전남에서. 전남 지역에서. 예, 한 해 50건 정도 발생하는데, 이런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이 거의 3분의 1 원인이 제일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 분들, 뭐 산에 가시는 분들 정말 좀 유의해가지고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예, 등산객분들 뭐 또 산불 조심하시면서 즐길 것도 즐기는 또 아름다운 또 주말 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라고 해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부터 뭐 이맘때까지 뭐 편의점이나 유통업계에서는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초콜릿, 사탕 선물 세트들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화이트데이가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날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직 안 오셨네요. 집에 갈 때 사탕 하나 좀 사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근데 그 부담스러운 뭐 가격, 뭐 과대 포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좀 덜어 있다고요. 네, 이 화이트데이를 맞아서요, 유동인구가 많은 편의점 곳곳에는요, 매장 외부에 진열대를 만들어서 관련 상품들을 진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이 형형색색 예쁘게 포장된 사탕, 초콜릿으로 발길을 잡기 일쑤지만 이제는 구경하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아파트 단지나 유동인구의 평균 나이가 높은 지역의 편의점에서는요, 아예 기념일 관련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요. 판매전 점주들은요, 기념일 특수가 사라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지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다 판매하지 못한 상품을 화이트데이에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다들 지갑을 열지 않은 상황이니 사더라도 예쁘게 포장된 상품보다는 실 속에는 상품이 더 많이 판매된다고 합니다. 예. 또 진열된 상품들 보면요, 꽃다발이나 인형 등이 봉봉되어 있는 상품보다 단품으로 구성된 상품들이 더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 점주 얘기 들어보시죠. 예년보다 소비가 화이트데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비가 다 줄었어요. 발렌타인데이 때도 절반도 못 나갔어요. 지금 요거 이쪽에 있는 것들 다 안 팔려고 그때치 다 남은. 반 되는 것들 있고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것들이 태반에 꽃바구니 같은 것들 비싸니까 안 사가. 저거 위에 꽃바구니 저것들이 저게 지금 38,000원인가 해요. 저거 8개 갖다 놨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나갔네. 보여주기 식보다는 이런 식으로 특수라고는 말할 수가 없고 그냥 그런 날인갑다. 전에 보면 이거 행사를 하게 되면 한 며칠 전부터 막 사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안 사요. 근데 오늘 저녁에나 사갈까. 지금 정도 되면 한 절반 정도는 다 나갔어야 되는데.
예, 뭐 경기가 안 좋아져서 뭐 실속 있는 것 위주로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소비자가 외면하는 이유를 또 살펴보면 가성비를 또 아무래도 따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네. 포장 화려하다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거기에 뭐 휩쓸리고 이런 것 같지도 않고, 포장비가 오히려 더해져서 상품 가격이 크게 느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 진열대에 있는 사탕을 보면요, 선물로 주는 사탕이지만 선물치고는 부담스럽다는 가격이 참 많습니다. 예. 바구니에 꽃과 함께 포장된 것이요 2만에 3만 원대이기도 하고요. 와. 풍선 현대 상품은요 한 3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사탕을 3만 원 주고 사 먹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막상 안에 들어있는 초콜릿의 사탕은 몇 개 되지 않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데 내용물도 없지만 남는 쓰레기도 처치곤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꽃다발 모양의 막대 사탕 꾸러미를 받았거든요. 자랑하시는 거예요? 좀 자랑입니다. 근데 가격은 당연히 사탕만 구매했을 때보다 40% 정도 비쌌습니다. 와. 문제는요, 이 포장지였습니다. 사탕을 덮고 있는 투명 비닐 포장지를 걷어내니까요, 상품에 대해 굉장히 크게 불필요한 크기였습니다. 또 근데 그 안에 반구 형태 플라스틱으로 된 사탕 받침대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또 비닐이 덮고 있습니다. 아이고. 겹겹이 포장지를 걷어내야지 사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 그 분리수거하는 것도 진짜 까다로워요. 이런 네. 것들은 예전에는 뭐 이런 기념일들 뭐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 뭐 재미삼아서 뭐 만들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선물들 하는 기억들이 좀 납니다만, 가격이 오르고 뭐 불필요한 것들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 더해지면서 지금은 좀 더 현명한 가성비 있는 소비를 하는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기념일 선물을 해체해 보면요, 내용물은 얼마 되지 않고 사탕보다 더 많은 포장 쓰레기만 남으면서 이 포장된 사탕이나 초콜릿을 구매하는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또 재활용도 하기 힘든 재질로 2중, 3중의 불필요한 과대 포장이 환경 오염시키고, 또 점점 이런 기념일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무분별한 마케팅으로 유통업계에 상술하는 것을 느낀 것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기프트콘을 선물한다고 하는데요. 기프티콘. 네, 예. 이 포장에 쓰이는 플라스틱이나 비닐도 줄이고 가격 대비 실속 있는 선물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포장 진열한 거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적은 것 같아요. 사탕은 사실 초콜릿 이런 거 잘 안 받고 대신 다른 선물로 대체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인형 선물 받았고요. 그냥 생활용품 아니면 기프티콘 이런 걸 주지 사탕을 실제로 주고받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냥 선물 주는 기념일 이렇게. 저랑 편의점 앞에서 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공감해요. 포장이 안 돼 있는 거니까 나중에 언제 먹어도 되는 건데, 저런 건 포장만 이쁘게 돼 있는데 안 쓰고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준 돈도 아깝고 쓰레기도 버리기 힘들어서. 진짜 저런 거는 하나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비닐, 종이, 엄청 플라스틱 다 붙어 있어서 다 분류해서 버려야 돼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접착제 같은 거 붙어 있으면 더 싫고. 겉만 좋아 보인다 해야 되나? 맞아요. 저도 오늘 그냥 기프티콘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제가 그냥 사탕 주긴 줬는데 그런 사람은 그래도 맞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매월 14일이면 다양한 선물을 주고받는 기념일도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사랑하는 이들과 선물을 통해서 마음을 주고받는 날인데요.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 겹의 포장지에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날 더욱더 착한 포장, 착한 소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와 노래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이제부터 번호 이동으로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면 1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공짜폰 시대가 다시 탄생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단통법 폐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인 정부가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인데요.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먼저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 번호이동 가입자를 늘려서 통신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용자가 받는 혜택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는 이제 이거 가지고 좀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한동안 이제 단톡법이 이제 생겼고 이걸 좀 폐지하면서 이 좀 핸드폰을 구매하는 가격을 좀 낮춰보자. 이제 아무래도 할부를 또 많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단톡법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네. 정부는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면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으로 2014년 시행된 법안입니다. 예. 당시 SKT, KT 같은 이동통신사의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그랬어요. 10년 전 그때는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공짜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누구는 폰을 공짜로 사고 누구는 반만 싸게 사고 이렇게 좀 소비자마다 할인율이 달라서 그랬죠. 다른 가격으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정부가 공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은 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이 법이 단통법이고요. 법으로 지원금을 통제하는 대신 기업들이 알아서 요금을 낮추도록 유도하면 된다 이런 의도였죠. 하지만 결국 요금은 내려가지가 않았고요. 통신사의 배만 불려주는 법이 10년간 이어져 왔다는 지적 속에 현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금지됐던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번호 이동을 하시면요. 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전환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이고요. 이로써 번호 이동 가입자는 기기 변경이나 신규 가입자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즉 번호 이동 가입자는 이제 공시 지원금 최대 50, 전환 지원금 최대 50, 추가 지원금이 또 한 공시 지원금과 전환 지원금의 15% 정도로 이론상 최대 11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의 지금 출고가가 115만 5천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원금을 다 받으면 단돈 5천 원에 구매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 다만 전환 지원금은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인 공시 지원금을 선택할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그 선택 약정을 선택하면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통신사별로 요금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 무조건적인 것보다는 좀 비교해 보시면서 요금 할인제와 비교해서 뭐가 더 유리한지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최신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걱정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기대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좀 전 예시에서 지원금을 최대한 다 받아서 갤럭시 S24를 공짜에 가깝게 구매할 수는 있지만 대신 비싼 요금제를 사용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단말기 구매 비용은 낮아지겠지만 동시에 통신비는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와는 좀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 전환 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단기간에 번호를 좀 여러 번 갈아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 또 알뜰폰 사업 기반이 위축된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도 별도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이야기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최예나의 스마트폰 준비했습니다. 터져대는 플래시 쏟아져대는 메시지 아니었다가 또 가끔 널 외로워 세상은 내게 complicated 더 뻔하주워 내게 매일 뭐가 그리들 serious한 거야 baby 집 밖은 위험해 I'm in my room 행복하게 두어져 내게 필요해 작은 방안은 best friend Push flight I'm okay I'm in my mood 나는 몰래 그런 덤덤덤덤덤 여기부터 let's go boy Push flight 그래 babe I'm feeling you 나는 몰래 잠시 덤덤덤덤덤 여기부터라 Smile boy 내 맘대로 믹스 매칭 내 손에 담긴 내 핑어로 될지 말할지 몰라도 깨끗한 내 티즈 이별은 너를 담기엔 너무 좁아 You feel me? 열어 손가락을 펼쳐 뭐가 머리처럼 같은 주저 말고 fast to the push What's your name baby? What's your name baby?
네,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 이번 주 이 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네, 날씨와 개화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오늘도 날씨가 거의 봄이었습니다. 예. 점심 먹는데 땀이 좀 삐질 났거든요. 제가 광양이 18도까지 올랐는데 이번 주 내내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을 보니까요. 내일은 여수가 17도, 순천 고흥 19도, 광양 20도까지 오릅니다. 덥겠는데요? 그래서 오늘보다 2도가량 더 오르겠고요. 모레도 19도까지 올라서 전남에서는 거의 뭐 말씀드린 대로 20도 육박하는 낮 기온과 함께 진짜 봄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저녁에 아침에 바람 불고 이러면 쌀쌀하긴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이맘때 주의하셔야 할 게 큰 일교차인데 감기 걸리기 정말 쉽습니다. 저도 예. 지난 여름부터 겨울까지 한 번도 안 걸렸던 감기가 지금 좀 울랑말랑하거든요. 그래요. 일교차가 지금 10도를 훌쩍 넘어서 20도 가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고흥의 아침 기온이 1도고요. 순천은 3도, 여수는 4도, 광양 4도, 여수는 6도가 예상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12, 13도 이상 일교차가 이제 벌어진다는 15도 겁니다. 넘게 넘어갑니다. 네. 예. 이번 주 지나면 봄이 찾아온다면서요? 예상?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온은 뭐 15도 안팎으로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꽃샘 추위 다 지나가고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봄이 다가오면서 미세먼지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고요. 전남 지역은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면서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개화 시기도 빨라졌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매화는 다 거의 피었고요. 벚꽃은 전국적으로 3일에서 7일 정도가 빨리 개화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여수는 기존보다 3일 앞당겨진 3월 28일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목포는 3월 29일 예상되고 있는데 5일 앞당겨진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군항제로 유명한 그 진해, 창원, 경남 지역은 7일 앞당겨진 3월 22일에 벚꽃이 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제도 뭐 일주일 정도 당겨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예. 이번 진해 군항제는 3월 2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 1일까지 열린다고 하는데요. 1963년에 1회 군항제가 열린 그 시기가 4월 5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년이 지나면서 2주가 앞당겨진 셈입니다. 예. 하동에서도 같은 기간 벚꽃축제가 열리고요. 이렇게 꽃축제를 준비하는 지자체에서 다들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아예 없어진 꽃 축제도 있다고요? 네, 부산을 대표하는 낙동강 유채꽃 축제는 올해부터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열리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유채꽃 축제가 그 겨울철 높은 기온으로 싹은 일찍 텄는데 다시 강추위가 오면서 꽃이 고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소가 됐고요. 이런 이유로 앞으로는 이제 이 유채꽃 축제를 없앤다고 하네요. 네. 봄이 오고 꽃이 피는 건 참 반가운 일이지만 봄꽃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것은 기후변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전반적으로 자연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에 대한 대책도 전 인류적으로 고심을 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뉴스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JTBC 슈퍼밴드 준우승 이후 잘 나가는 밴드입니다. 루시의 개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루하루 아지랑이 끼는 이부시고 포근해진 얼음은 겨우 녹아내릴 것만 같아 동지 서딸기 나긴 밤 지나 헤매었던 발걸음 있잖아 그때가 기억조차 안나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해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소리 없이 일렁이며 떨고 있는 초라한 맘은
내게는 불의 연꽃처럼 전부 멀어져 갈 거야. 넌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리 사이를 기지개 피듯 두 팔 벌린 꽃들처럼 그대 꿈도 내놓.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만 혼자만 남아 시들지는 않을까. 괜찮아 언젠가 다르게 피어날 거야. 나는 그런 널 기억할 거야.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리 사이를 기지개 피듯 두 팔 벌린 꽃들처럼 그대 꿈도 내놓. 네, 3월 14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